평가를 한번 내려볼게요. 현재 지금 이 순간에서 입지에 대한 점수를 제가 매긴다면 솔직히 입지는 별 5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 여건은 제가 별 4개 반 드리고 싶어요. 물리적인 요인은 높진 않아요. 3점 드리겠습니다. 미래가치 저는 5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티기 브라더 앤디입니다. 2021년 1월이 엊그제 같습니다. 정말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가을입니다. 저희 부티비도 그동안에 여러분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난 7월 달에 구독자 4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여러분들의 성원과 또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코너를 준비해 봤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슈 단지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선정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 부티비 채널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영상을 보시다가 우리 보시는 구독자분들 또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원하는 단지가 있다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좋은 단지를 뽑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 이슈 단지를 소개하는 시간으로서 저희가 아무거나 갈 수는 없죠. 짜릿한 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용산구 서빙고동에 위치한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요, 사실 재건축 아파트예요. 그리고 위치가 용산구구 강변에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최상 아니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신동아 아파트에 대해서 저 앤디와 함께 알아보는 여행을 한번 같이 출발하도록 하시죠. 지도상 입지를 보시면 남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용산가족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저 너머에는 남산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배산 임수 자리죠. 게다가 서울 최중심인 용산이라서 서울 전역을 아주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단지는 경의중앙선 서빙고역과 매우 가까워요. 지하철 노선이 이거는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일단 다른 걸 떠나서 배차 시간이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A급 노선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의 최중심 용산이잖아요. 단지 바로 앞에 있는 강변북로를 타시면 서울 어디든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 단지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할 부분은 첫 번째로 바로 서울의 중심에서 누리는 쾌적한 주거 환경입니다. 사실 용산이나 강남처럼 업무지구, 상업지구를 낀 지역은 쾌적하기가 힘들어요. 고층 건물이 많아서 시야를 가리거나 차량들로 공기질이 굉장히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신동아 아파트는 업무지구인 한강로에서 조금 떨어진 서빙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의 위치를 보시면 남쪽으로는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북쪽에 서빙고역이 있는 약간 섬처럼 자리한 아파트예요. 그로 인해서 외부인이 많이 다니지 않는, 따라서 일부러 찾아와야 하는 그런 프라이빗한 분위기의 단지입니다. 단지 내부와 연결된 서빙고역은 마치 입주민 전용 역사인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발될 용산공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용산공원에 대해서 대다수의 의견은 지금 공원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되는. 이건 뭐냐면 주택 공급이 지금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이곳이 굉장히 넓은 부지를 갖고 있고 입지도 좋은데 이곳에 주택을 공급하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소수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앤디한테 만약에 누가 네 의견을 한번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거기는 일단 굉장히 입지가 좋고 비싼 동네입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 주택이 지어져서 공급이 된다면 오히려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공급되기보다는 금수저, 은수저 분들이 쟁취해가는, 가져가는 공급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가 들기는 들어요. 그 비싼 땅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면적을 줄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작게, 좁고 이런 집을 서민에게 공급해야 되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평수가 존재하거든요. 국가도 한 4평 이상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한 명당. 그렇다면은 요즘에 결혼과 맞물려서 청년 세대들한테는 좀 평수가 필요하다. 신혼생활뿐만이 아니라 자식을 낳아서 기르기 위해서는. 따라서 이곳에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금수저, 은수저의 잔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다시 신동아 아파트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 단지는요, 1984년에 입주한 구축이에요. 그래서 최고가 13층으로 되어 있고요.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가구 수는 1326가구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솔직한 말씀 드리면은 아주 대규모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도심 내에서 이 정도 한강변에 있다면은 저는 대규모 단지라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산 한강변 아파트 가운데서는 가장 가구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은 95제곱미터에서 210제곱미터까지 정말 모든 세대가 중대형 이상의 면적을 갖고 있는 거죠. 민영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큰 평수로 지어진 게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4년에 입주했고 대단히 오래된 구축이고 그 당시에는 주차장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현대식 의미로 해석하자면 주차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 세대당 보통 한 2대 정도는 다 집에 있잖아요, 자동차들이. 그래서 아버지도 한 대, 어머니 한 대, 그리고 큰아들이 취직했으면 큰아들도 한 대 이렇게 끄는 추세인데 이런 점들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요, 낮에도 지상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습니다. 큰 차량들이 많아서인지 주차 라인을 이렇게 확대해서 칠한 게 제 눈에 띄었거든요. 차량만 봐도 이 단지에 주민분들의 생활 수준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외제차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렇다면은 또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게 많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도보로 다닐 때 조금 조심해야 된다. 즉 운전하시는 분들은 단지 안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기울여서 안전 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단지 내 도로폭이 좁지는 않고 넓었어요. 그래서 조금 위험은 낮아지지만 그래도요, 자동차라는 게 운전하는 사람이 봤을 때 10km, 15km 별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도보 행인이 봤을 때의 그 10km, 15km는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한강을 끼고선요, 이 강남권 한강의 남쪽에 있는 데는 옛날에 졌을 때 구축들이 남향 위주로 졌기 때문에 한강이 북향으로 바라봐야 됐어요. 지금 이 신동 아파트는 북쪽에 있죠. 강 북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했던 남향으로 졌고 남향으로 졌기 때문에 거실에서 한강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동은 한강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일단 지금으로서 되게 굉장히 있고요. 또 그만큼 쾌적한 그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과장을 제가 시켜보면은 뒤에 동이 앞으로 쓰러져도 앞동에 안 닿고요. 앞동이 뒤로 넘어져도 뒷동에 닿지 않을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과 동 사이가 넓은 만큼 일조권도 좋겠죠? 채광도 좋고요. 통풍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동 아파트는 1980년대 중반에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관리가 참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마다 계시는 경비원 분들도 거기 상주에 계시면서 관리를 되게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것도 보냐면 우리 아이 키울 때 뭐 단지 밖까지 나가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많이 놀고 하죠. 그래서 놀이터도 한번 봤는데 놀이터는 아무래도 옛날 아파트여서 좀 부실한 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단지에서 5분만 걸어가면 한강공원이 있다는 사실. 그 단지 안에 이제 조그맣게 있는 놀이터를 제가 가보니까 우레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우레탄은 이제 화학적인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분 정도 걸어가시면 한강공원이 나오고 거기에는 모래로 된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모래가 훨씬 자연 친화적이죠. 그리고 애들이 놀면서 모래를 좀 만지면 그런 촉감, 필링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굉장히 뇌가 발달된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단지 뒤편으로 돌아가면요, 10동과 11동 사이에 청담 아이가르텐인 어학원이 있어요. 그리고 15동 쪽으로 가면 서빙고역 연결 통로에 작은 편의점과 작은 마트들이 있었습니다. 정문을 나와서 이촌로 맞은편에 상당히 큰 신동아 쇼핑센터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보니까 다양한 업종이 들어가 있고요. 뭐 병원도 있고요. 식당, 약국, 뭐 부동산 등 제가 이제 웬만한 건 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갔던 날이 월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은 어떤 곳들은 휴무를 하죠. 그래서 제대로 구경을 못 했는데 신동아 건설 본사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유심히 봤어요. 학원이 좀 잘 형성되어 있는가 하고 봤더니 학원이 없었습니다. 제 눈에 학원이 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알아본 결과 신동아 아파트 주변에는 단지 내에 어학원 하나뿐이고요. 이 밖으로 주변에 학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입주민들이 또는 그 주변의 거주민들도 학원이 들어서기를 정말 희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역시 제가 임장 후에 느낀 점은 좀 학군이 좀 아쉽다 하고, 그 이촌동 쪽으로 아파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군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 아이일수록 도보로 좀 가까이 초등학교가 있어서 도보로 통학을 하면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데,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용산 초등학교 통합구역에 속합니다. 신용산 초등학교는요, 학생 수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좀 시설이 낙후된 것 같습니다. 걸어서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좀 빠듯하지 않을까. 신동아 아파트는 단지가 워낙 큽니다. 크기 때문에 동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소음을 싫어하신다면 중간동을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앞쪽으로는 강변북로, 그 뒤쪽으로는 지상 전철이 다니는 서빙고역이 있습니다. 뒷동은 서빙고역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이 또 편한 장점도 있어요. 고층은 공원 조망도 가능합니다. 다만 뒤편으로 쓰레기 집화장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앞동은 소음이 있긴 하지만 한강 전망이 끝내줍니다. 정리해놓고 보니 정말 일장일단이 있네요. 그쵸? 자, 그렇다면 신동아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라고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재건축 아파트로서의 추진 현황이 최근 들어서 재건축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한강변 용산 아파트들이 재건축 추진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 이촌동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들 가운데 재건축 단지가 지금 5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한강 삼익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가장 앞선 단계이지만 추진 자체는 지금 지지부진한 편입니다. 그리고 신동아 아파트와 인접한 동부 이촌동의 건영 한가람, 강촌, 코롱 아파트, 대우, 우성 아파트 등 5개 단지가 5천 가구 규모로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사실상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동아가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를 낸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신동아는 지난해 11월 14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백지화된 규제가 있죠. 6.17 대책에서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실거주 2년을 채워야만 입주권을 주겠다 했던 규제 때문에 서둘러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입주를 피하려고 빠른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현재 세입자들 위주로 많이 거기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조합원 수는 1168명이고요. 클린업 시스템에서 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 재건축을 통해서 162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가 294가구,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가 260가구, 전용 85제곱미터 초과가 106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 면적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압도적으로 많죠. 이 대형 면적들은 대부분의 물량을 조합원들이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원래 부천에서는요, 대형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곳은 아쉽게도 임대 물량은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일반 분양분이 없다시피 한 1:1 재건축과 6:4 재건축 방식을 놓고서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다는 건 사실이고요. 나중에 분양된다면 희소성에 의해서 굉장히 청약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상대로라면 최고 35층 높이로 조성될 예정이고요. 배치를 잘한다면은 일부 세대는 한강뿐만이 아니라 공원 조망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건축은 강남 못지않게 아주 고급화해서 질 것 같아요. 한강을 따라서 길게 자리하기 때문에 그 외부로 노출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쪽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외관 특화 설계를 적용해서 재건축 이후에 굉장히 멋진 단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실거래 가격의 어떤 그 변화 동향을 제가 한번 봤더니 여기도 뭐 엄청난 상승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집값 상승세 속에서 신동아가 얼마나 올랐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거래 신고한 가격을 중심으로 제가 살펴를 볼 겁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호가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형으로만 구성된 신동아에서 시세 상승이 가장 좋은 면적은 거래가 그래도 용이한 전용 면적 95제곱미터 요 사이즈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매매 시세는 23억에서 25억 원 선이었고요. 가장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보니까 25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와, 작년 말에 20억을 찍었는데 반년 사이에 또 5억이 오른 거예요. 이촌동 현대 전용 99제곱미터가 올해 18억 8,995만 원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이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 셈입니다. 거래가로만 따진다면 이촌동 대장주인 한강 맨션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강 맨션 전용 89제곱미터가 올해 4월 달에 28억 원에 거래된 바가 있어요. 최근 5년간 매매 시세 추이를 보면 올해 들어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최근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추진 기대감이 커졌고요. 그런 것들이 시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세가 하반기 내년에도 이어질까요? 지금 거품이 아닐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입지하고 미래 가치를 놓고 이렇게 본다면
솔직히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거품이 일부 거친다고 하더라도 우리 반포대교 건너서 반포동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교 건너지 않고 조금만 동쪽으로 하면 성수동이 있고요.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을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더 많이 빠진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인근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 합리적 가격의 매물이 나온다면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신동아 아파트에 대해서 분석도 해드렸고 주변의 환경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제가 어떤 단지 분석 영상 속에서는 이러한 분석과 어떤 환경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요. 제가 여러분께 좀 가이드를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입지와 교통 여건, 그리고 단지의 물리적인 요인, 그리고 미래 가치를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볼까 합니다. 점수가 평균 이상인 3점부터는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고요. 5점이면 바로 매수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의 점수라는 걸 분명히 좀 인식하고 계셔주길 부탁드리겠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점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떤 규제로 인해서 점수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평가를 한번 내려볼게요. 현재 지금 이 순간에서 입지에 대한 점수를 제가 매긴다면 솔직히 입지는 별 5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군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밖으로 북쪽으로 전철이 있는데 이게 지상으로 연결된 전철이에요.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게 별로 좋지도 않고 지상 전철이 되어 있으면 그쪽 역을 중심으로 좀 발달하고 상권이 좀 발달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봤을 때 그래도 한강변에 있고 용산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또 이촌동에 붙어있는 서빙고동에 신동아 아파트 대단지죠. 대단지이기 때문에 전 입지를 5점 별점 5개 만점 별 5개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어요. 입지는 5개고요. 자, 그리고 교통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의중앙선이 있습니다. 경의중앙선이 그 서빙고역에서 타서 움직이는 역들에 불만은 없어요. 좌측으로 좀 가면은 4호선 환승 가능하고 우측으로 좀 가면은 3호선 환승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4호선 환승되면 어딥니까? 그 위쪽으로 구도심으로 중심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3호선은 강남권으로 들어오잖아요. 신사동, 압구정동 이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좋게 연결이 된다. 다만 배차 시간이 길 수가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급행도 다닐 수 있고 배차 시간이 짧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 늘어난 배차 시간에 조금 스트레스가 올 수도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배차 문제 하나로 교통 여건은 제가 별 4개 반 드리고 싶어요. 4개 반 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물리적 요인을 말씀드릴게요. 브랜드라든지 단지의 규모, 그리고 단지의 노후도, 그다음에 주차 상황 등을 봤을 때 물리적인 요인은 높진 않아요. 일단 주차가 안 좋다는 것만으로도 별 2개는 없애고 싶습니다. 솔직한 진심이에요. 노후도 많이 됐죠? 규모는 대단지예요. 규모는 좋아요. 노후도 주차도를 저는 그 대단지가 많이 커버하지 않나 생각해서 물리적 요인은 3점 드리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성이겠죠? 지금 이곳은 대단지에 그리고 굉장히 좋은 평수로 공급이 될 테고 미래 가치 저는 5점 보겠습니다. 재건축 1대1로 추진을 해도 여기는 사업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단지입니다. 따라서 미래 가치는 무조건 5점입니다. 그래서 입지, 교통 여건, 물리적 요인, 미래 가치 이렇게 4개의 항목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평가를 내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평균을 냈더니요 4.3점 나왔습니다. 3점이 넘으면은 이제 매수를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5점이 되면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3은 뭐냐면 마지막 0.7%는 여러분이 파악하시라 이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부티비가 그동안은 이렇게 단지를 하면서 제가 평가하고 사라 마라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투자하실 분은 투자하면 좋겠다 이 정도에서 끝났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영상 응원해 주신다면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댓글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지도 꼭 좀 입력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추려서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그런 정성과 사랑에 화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subscribe, like,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